7억 7천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대략 11억 전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억 3, 4천만 원? 그 정도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돈은 대략 한 2억 6천. 하지만 2억 6천을 넣었는데 3억 4천만 원을 싸게 사다 보니 이것저것 다 떼도 최소한 3억은 벌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34살 때 낙찰 한 방으로 3억 4천을 싸게 산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찰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이런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아침에 이제 8시에 눈 뜨면 양치하고 뭐 대충 준비하고 8시 10분에 남들과 똑같이 이제 출근을 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34살 때 5월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물건이 2년이 다 지나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비과세가 되는 시점에 그 물건을 처분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로 이제 또 새로운 물건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이제 잔금을 다 받기 전에 한 1, 2주 전에 그때부터 이제 새로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최소 2회 이상의 입찰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야 되는 경매도 제가 입찰을 했었고요. 반차 쓰면서 입찰을 했고, 그게 안 되면 뭐 저희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법무사님한테도 뭐 일정 비용 뭐 수수료를 주면 가서 대리 입찰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서 입찰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는 공매로도 입찰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돈독이 바짝 올랐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이게 돈이 될까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조금 보고, 그리고 집에서 또 물건을 디테일하게 보고, 주말에는 직접 임장을 가봅니다. 가까운 곳이면 평일에 저녁에 뭐 임장을 갔다 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임장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2회씩 입찰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입찰을 했을 때 이게 목적이 제가 실거주 목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게 얼만큼 싸게 사냐, 얼만큼 돈이 될 수 있냐, 요거 하나만 보고 제가 계속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게 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제가 2년 안에 팔 거기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올라봤자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싸게 사냐, 이걸 제일 초점으로 보고 입찰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파트고 빌라고 뭐 다가구고 많이 이제 입찰을 했었는데 8번 정도 폐차를 하고 이제 9번째 때 제가 낙찰을 받습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가 됐고요. 아파트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낙찰이 됐고, 안산 지역이라는 데에 제가 낙찰이 됐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또 심지어 제 물건은 또 외곽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형도 거의 한 70평대 평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물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70평대다 보니 거래량이 거의 없겠죠. 세대수 규모도 꽤 있었는데 70평대는 아무래도 극소수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매물로 나오는 것도 많이 없고요. 최근에 거래된 것도 뭐 몇 년 전 거래 사례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어느 정도 가격,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다, 얼마에 무조건 팔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은 바로 생기지는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또 70평대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거랑 돼 있는 거랑 가격 차이가 평당 150만 원 정도 보거든요. 아파트 인테리어는. 그럼 70평인 경우에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된 거랑 안 된 거랑 최소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이 물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물건이 무조건 싼 가격에 제가 입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팔 시점쯤에는 이제 지하철 개통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이런 자신감도 좀 있었고요. 나름대로 공원도 가깝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 이거는 입찰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7천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가서 제가 낙찰받은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사려는 사람은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대략 11억 전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억 3, 4천만 원? 그 정도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현재는 지금 전세를 맞춘 상태고요. 이 매각 시점에 신안산성 개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라는 이런 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제 돈은 대출이 한 70% 나왔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해서 대략 한 2억 6천 그 정도 수준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억 6천을 넣었는데 3억 4천만 원을 싸게 사다 보니 이것저것 다 떼도 최소한 3억은 벌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찰 전에 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평범한 그냥 직장인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가 스스로 벌어서 제가 스스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재테크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빨리 시드머니를 모아서 제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좀 아껴서 그렇게 악착같이 절약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뭐 한 3천만 원대 뭐 하나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뭐 돈을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1억 정도 되면 또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고, 거기서 이제 또 처분하고 또 나온 돈으로 또 아파트를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돈을 불렸습니다. 빵원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까지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아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돈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 변수가 많은 물건을 해야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리턴이 큽니다. 남들이 다 하는 물건을 하면 레드오션이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도 좋은 물건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이 크게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싼 게 빚이 떡상 전략, 이 전략을 하면 사실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똘똘한 한 채가 요새 대세잖아요. 사실 이런 지역을 정상가에 산다고 하면 10,000원짜리를 사서 12,000원이 되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물론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하지만 지금 10,000원짜리가 사실은 개발호재들이 이제 미래가치까지도 반영된 10,000원이다. 그래서 이게 오르면은 뭐 다행이지만 사실 안 오를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경매로 사도 시세가 10,000원이면 10,000원에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1,500원, 11,000원에 팔립니다. 왜냐면 경매여도 이 토지거래허가제랑 이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는 뭐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가 더 비싸다. 정말 사기가 어렵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런 좋은 것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한방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수익 투자하세요. 싼 게 빚이 떡 투자법, 싼 게 빚이 떡상 투자법 한번 보시고 이 전략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똘똘한 채 완전 반대 전략입니다. 지방, 그리고 수도권 뭐 외곽, 소규모 단지, 아니면 나홀로 단지, 그리고 대형 평형, 그리고 1층, 그리고 오래된 노후주택, 아니면 뭐 빌라, 테라스하우스, 그리고 전원주택, 이런 종류의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가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물건에 투자하는 게 싼 게 빚이 떡상 투자법입니다. 왜 싼 게 빚이 떡상이냐? 이런 물건들은 경쟁이 많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할 수 있고 떡상할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인생이 떡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물건 특징이 이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매도 많이 나오고 거래도 당연히 잘 안 되겠죠.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저는 위기는 곧 기회다. 오히려 이걸 더 활용을 해서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만 완벽하게 갖는다면, 그러면 이런 물건을 다뤄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 부동산 보는 눈을 열심히 기르시고 이런 물건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걸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일해도 평생 달성하기 어려운 자산이 4억 5천만 원인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4억
5천 이상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 자유 누구나 누리고 싶죠. 저도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가 누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언이 어떤 재테크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구독자 100명 만드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유튜브 찍으려고 4K라 해서 카메라 시켰는데 화질로 이제 눈탱이 맞고, 마이크 시켰는데 녹화 기능밖에 안 돼서 라이브 방송 지금 못하고 있고요. 조명 시켰는데 밝기 좋다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밝기도 지금 또 눈탱이 맞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구독자 100명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어려웠었다고 좀 생각을 좀 들고요. 본인의 이제 처한 상황이랑 능력을 좀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고 본인의 스타일과 좀 맞다라고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쌍계의 비지 떡상 전략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